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같이 여행 가실 거거든요. 여행의 발견이 있는 날인데 지리산의 아주 맑은 공기가 함께한 청정 지역입니다. 경남 산청군으로 함께 떠나보실 거고요. 오늘 맛있는 또 요리가 있는 날인데요. 다 반찬, 찌개, 국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맛간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날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장시간 쐬면서 이 냉방병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냉방병을 막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고 한두 시간마다 환기를 시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내외 온도차가 큰 만큼 냉방병 꼭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덥나 궁금하시죠? 서울은 이번 주 내내 33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를 이어가겠는데요. 또 자외선도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수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화상을 입으실 수 있는데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동풍이 부는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과 청주 25.1도, 제주는 25.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은 33도, 광주는 34도, 대구는 31도로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남 내륙, 전북 동부와 영남, 또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텐데요. 토요일에는 호남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또 토요일 밤부터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의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시험지 빼돌린 고교생. 놀라우시죠?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방법도 특이합니다. 과거에는 몰래 교무실에 들어가서 금고 속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쳐 프린트해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기말고사 때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전에 중간고사 때도 이 시험지 답안지를 유출한 것으로 정황이 나와서 지금 아주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대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네. 대체 학생들 어떻게 시험지를 유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고교생 2명이에요. 그런데 교무실에 몰래 넘어 들어갑니다. 복도 쪽에 창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없는 저녁 시간에 숨어 들어가서 교사의 컴퓨터에 USB로 악성 코드를 심은 거예요. 두 학생 중에 한 명이 컴퓨터에 상당히 능숙하다고 합니다. 네. 이 불법으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다가 또 5분마다 이 화면을 캡처하는데 시간까지 조절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원격으로 결국은 교사 컴퓨터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 빼내서 이것들을 활용했던 것이죠. 아니, 저 계획을 세울 때 공부를 했어야죠. 근데 좋은 머리로. 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심각합니다. 형사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고요. 우선 업무방해죄, 시험을 심대하게 이제 침해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몰래 교무실을 숨어 들어갔죠. 건조물 침입이 적용됩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찰이 검토 중이고요. 이러한 법적 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겠죠. 그리고 이게 퇴학이냐, 전학이냐 이런 정도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 만약에 이제 워낙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퇴학이 되면 중졸이 되죠. 고등학교 중퇴가 되니까 그렇다면 대학에 가고자 한다면 이들은 앞으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정말. 네. 어떻게 참 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가짜 참기름 주의보. 부산 지역인데요.
계속 좀 이게 이 전통시장이나 유통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짜 참기름이 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부산 지역의 특사경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60여 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모두 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 9개 업체가 적발이 된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어떤 방식으로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또 유통한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참기름도 조금 섞여 있기는 해요. 냄새는 참기름 같은데, 자, 1.8리터 들이병에다가 아예 참기름 절반 50%, 여기에 이제 가격이 싼 옥수수유를 50%를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기름은 반인 거죠. 이렇게 유통한 업체도 있었고요. 또 한 350ml 들이 작은 병이죠. 여기는 참기름을 한 70% 넣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유를 30% 섞어서 전통시장 등에 유통을 한 업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이 참깨에다가 가격이 더 싼 인도산 참깨를 들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반반을 참기름으로도 만들고 볶음 참깨로도 만들고 해서 유통을 한 업체 등 케이스는 좀 다양했습니다. 근데 저게 이번만의 일이 아니에요. 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됐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 살 때 이거 네. 진짜 맞아? 이런 얘기를 흔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섞어 놓으면 구분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이거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기름 냄새가 좀 나면 구분 못합니다. 예. 그냥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국과수에서 이 조사를 하는 거죠. 함유량입니다. 리놀렌산 함유량이 진짜 참기름은 0.5% 미만이라고 해요. 근데 리놀렌산 함유량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진짜 참기름이 아니고 무언가 불순물이 섞여 있다.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네,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게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당히 이제 중한 범죄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인도산 참깨를 중국산으로 속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농산물 원산지 표기를 엄격하게 하게 돼 있죠. 이게 처벌이 더 큽니다. 네. 이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미만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 이 먹을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난을 치네요. 네. 예.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먹는 이야기이긴 한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낙농가, 젖소들을 이제 키우는 낙농가가 우유 생산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오. 어제 전남 도청 앞에서요, 낙농가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생우유를 바닥에다 쏟아 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지금까지 낙농가에 생산한 우유를 유통하는 가격 책정 방식이 있는데 이게 생산가 연동제입니다. 생산가가 높아지면 가격도 좀 올려주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정부 시책상 가격 책정 방식이 바뀌는데요. 원유 차등 적용제. 그러다 보니까 원유의 가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 여기서 낙농가들의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원유는 기름이 아닌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말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원유 차등 가격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마시는 우유. 이거는 이제 우유가 생산되면 바로 멸균 처리를 해서 마시는 우유로 유통이 되고, 또 하나는 가공 우유가 있습니다. 유제품을 만드는데 우유가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버터,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가격이 그동안은 같았어요. 네. 적어도 농가에서 납품할 때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등 적용이니까 이 두 개의 가격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우유의 가격보다 더 많이 쓰이는 가공 우유의 가격을 낮추겠다. 여기서 이제 낙농가들이 폭발한 겁니다. 네. 이렇게 차등 가격제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고심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유를 주로 누가 먹냐 하면 제가 1년에 우유를 몇 잔 마실까? 그거 마시지 않거든요. 커피에 섞어서는 마실 수 있겠죠. 근데 벌컥벌컥 우유 안 마십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마시고 유아들이 마시는데 이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죠. 마시는 우유 소비량이 현저히 줄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공 우유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쓰이는 가공 우유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요즘 고물가잖아요. 물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국산 가공 우유를 좀 많이 소비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낙농가들은 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차등 가격제 도입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농민들은 왜 반발하는 걸까요? 이게 이윤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사료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인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 사료를 젖소에게 먹이고 있는데 사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70마리를 키우는 낙농가가 연간 사료가만 한 1,000만 원 이상 더 든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납품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리터당 한 800원, 900원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리터당 원가가 800원 이상 든다. 그럼 우리는 가격을 낮추면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줄도산이 예고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고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이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낙농가 지원책을 낸다고 하네요.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시간입니다. 지난 4월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회라고 그래요. 네. 그동안에 모범 안전 운전자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었죠. 네, 그동안 멋진 분들 참 많이 만났는데요.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무신호 횡단 보도에서 모범 안전운전자가 몇 주째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좀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네. 모범 운전자 많이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도로로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자들로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섰다. 서서 자. 뭐 하는 거죠? 바퀴를 완전히 멈춘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운전자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저희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가 어느덧 이제 3개월을 달려와서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시원하고 예. 섭섭하고 뭐 예. 흔히 말하는 시원섭섭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관찰을 했는데 또 많은 모범 안전 운전자분들이 나타나줘서 저희 마음과 이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는데 예. 근데 오늘은 진짜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근데 선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한 이게 50개 정도 되는데 50명 이상 나오면은 제가 어떻게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관찰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입니다. 이번 관찰 장소는 금천구 독산동의 무신호 횡단보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을 때 출발해야 모범 안전운전자로 인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하면 인정된다. 안전선서 마지막 관찰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과연 몇 명의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타날지. 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횡단보도에서 학교가 보여요. 초등학교가 보이는 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더 좀 잘 지켜주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데 차가 잠깐만,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조금 여기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아버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히려 차를 먼저 빨리 가라.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예, 지금 또 차가 오는데 예, 서야죠. 예. 지금 안 서야 서셨어요.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저쪽 어디 학교가 끝난가 봐요. 예, 지금 저기 보니까 학생들이 사람이 나오네요. 엄청 많고 뛰어다니는 애들을 보니까 저거 학생들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왜냐면 어린이들은 저렇게 뛰어요.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친구들이랑 막 술래잡기 하고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뛰고 저기 있어요, 보니까 예. 저런 모습을 진짜 보니까 진짜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은 갑자기 뛰어나오니까 예. 보행자 걷는 사람이 없네?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멈춰야 돼요. 왜냐면 어디서 뛰어날지 모릅니다. 예. 보행자 통행량이 눈에 띄게 많아진 하교 시간. 자, 이번에는 서줘야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와 서행으로 다가오는 차량. 과연 일시 정지를 지켜줄지.
보행자가 건너시기 때문에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과 상관없이 서야 되는데. 근데 예. 지금 조차 보세요. 여기 잠깐만요. 이 옆에 멀리서 보이는 카메라를 보면은 도로를 골목을 완전히 막으셨어요 지금. 예, 저기를 왜 불법 유턴인가요, 지금? 예. 야, 역시 박사님이 예언 적중했습니다. 지금 예, 불법 유턴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렇게 불법 유턴을 해서 기다려서 저렇게 할 거면은 보행자를 먼저 보내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자기가 불법 유턴을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빨리 갔나요? 예. 지금 또 유턴을 하고 또 저기서 또 정차를 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나쁜 운전자의 모든 것을 보여준 운전자. 보고 있다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예. 특히 이렇게 신호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에 좌우를 살펴서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그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또는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서 보행자가 다 건너시고 나면은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모든 보행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시간이 흘렀지만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나지 않는데 자, 차량이 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또 보행자가 있는데 보행자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 드디어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타났지. 이번 운전자의 희망을 걸어보는데 과연 속도는 줄이셨는데 속도는 줄이셨는데 속도는 줄이셨는데 속도는 줄여줬어요. 예, 조금 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좌회전하기 때문에 좀 서행을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린이 차량이 또 학생 왔는데. 차량이고 유턴을 합니다. 예, 역시 유턴 받치 야, 저게 지금 어린이를 우리 태운 차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저렇게 유턴을 해서 저기 서버리면은 위험한 거죠.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게 다 자기의 지식으로 갈 텐데 지금 지금 방금 불법 유턴한 차량에서 예. 지금 어린이들이 내리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아까 저 유턴은 좀 굉장히 위험한데요. 어린이들을 태우고. 그렇죠. 예. 지금 아이들이 진짜 위험한 상황을 계속 노출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모범 안전 운전자가 금천구에서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동안 많은 모범 안전 운전자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혹시 기억에 남는 분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르신 운전자분 계셨잖아요. 예. 법규를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는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이 있다는 거에 좀 저는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저희가 안 나올 것 같던 이륜차. 이륜차 모범 안전 운전자도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 조금 기억에 납니다. 바쁘게 이제 조금 왜냐면 이륜차들은 조금 이렇게 사이사이 막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모든 안전을 다 지켰던 그 운전자가 좀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그런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7월 12일에 이제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었고 아까 안 지키고 지나간 그런 차들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직접 계도도 해주고 계세요 옆에서. 맞아요. 보행자에게 양보라고 하면은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입니다. 맞습니다. 어느덧 단 10분밖에 남지 않은 관찰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쯤 되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차량이 오고 있고요. 지금 어린 친구가 엄마 손을 잡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서주면은 아름다운 모습 나옵니다. 자, 이거는 멈춥니다. 이거는 멈춰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위해선 멈춰야 한다. 과연 기다리던 모범 안전운전자가 맞을지. 이게 안 멈춘다니까 이게? 왜 안 멈추죠? 그러니까 왜 안 멈추죠? 지금 이거 거의 멈췄어요 지금. 시속 한 1, 2km밖에 안 나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보행자를 보고 서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보행자의 좀 안전을 많이 생각을 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제 곧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지금 아직 시간 많습니다 지금. 저 뒤에 교차로 주위에 있는 차량이 직진해서 온다면
모범 안전 운전자입니다. 지켜야지 모범 안전 운전자죠. 아, 전차가 왔어요. 그 전에 다른 차가 왔어요. 멈출 거야. 자, 우회전 후 속도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는 차. 횡단보도엔 보행자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멈췄다 지나가야 한다. 이번엔 과연 섰어요. 잡아주세요. 나왔어요. 지금 보행자가 없어요. 지금 보행자가 없는데 뭐 분명히 경주선 뒤에서 섰다가 출발했습니다. 자, 뒤에도 섰어요. 잡아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첫 모범 안전 운전자가 지금 나타났어요. 기다리던 모범 안전운전자 등장! 어린이 보호구역의 첫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이상열 씨. 사실 저희가 개도 기간이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극적으로 모범 안전 운전자 분이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예. 저희가 저기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드렸는데 왜 요청드렸는지는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저 횡단보도도 뛰어다니고 예. 저 신호 있어도 그냥 함부로 건너기 때문에 네네. 꼭 주차를 하고 네네. 정지를 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모범 안전 운전자로 선정을 해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적으로 나타난 어린이 보호구역 모범 안전운전자의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네. 백화점 상품권 받으셨는데 어디다 쓰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손자들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 제가 쓰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안전 운전. 예, 안 뺏어갑니다, 아버님. 예, 앞으로도 안전 운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금천구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감동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를 해서 그 보행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나가시는 그런 운전자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멈춰서 산다 안전선서를 진행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좀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나면서 저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면서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예, 멈춰서 산다 안전선서. 운전 습관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고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할 예, 것 예. 같아요. 법규를 숙지하고 그걸 알면 고칠 수 있는 거죠. 나 몰라서 그랬어. 이거 아니거든요. 네. 자, 우리 모두가 모범 안전 운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코너를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네. 요즘 또 코로나 번지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건강,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이끌면서 재유행이 현실화된 요즘 확진자가 매주 2배씩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변이가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또 재감염이 막 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변이가 어디까지 더 확산이 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혹시나 심해지거나 그러면은 죽음까지 이를 수가 있고 거기에다 후유증을 앓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백신도 100% 막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걱정도 되고 감염병의 시대 어떻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걱정이라는 한 주부를 만났는데요. 잠시만요. 소독하고 들어오실게요. 손에다 소독. 경리 씨의 집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답니다. 저희 집이 코로나 청정구역이라서요. 아직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 같은 거나 위생 같은 거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에 더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이 왔어. 이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서 척척 손 씻기를 실천하는 모범 어린이가 되었답니다. 원래는 30초에서 40초. 학교 선생님이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손을 엄청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미 씨. 이거는 살균수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만드는 방법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향도 좋고 만들기도 되게 간편해요. 직접 만든 소독수로 집안 구석구석 손이 많이 가는 곳을 수시로 청소해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데요. 사람 많은 곳은 거의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이랑 집만 거의 왔다 갔다 하거나 돗자리를 가지고 가서 야외에서 만나서 음식 같은 걸 먹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카페 같은 데 갈 때는 야외 테라스 있는 그런 데 위주로 찾아서 다니는 편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이것. 이거 코로나 자가 키트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가 키트 산 금액만 해도 꽤 돈이 될걸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확진자 엄청 많이 나오고, 엄마 확진자 나오고, 아빠 확진자 나오고, 저도 검사를 한 20번은 했답니다. 5, 6, 7. 조심스럽게 검사를 해보는데 네. 결과는 어떨까요? 정말 음성이다. 네, 지난 2년 동안은 저 나름 잘 코로나를 피해서 저희 식구들 무사하게 잘 지내긴 했는데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는 전파력도 또 높다고 하고 또 안 걸린 사람들이 더 잘 걸린다고 하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고 앞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경미 씨.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통해 그녀의 면역력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김경희님 같은 경우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정상 수치가 나와서 안심할 수 있는데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면역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르스나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이 약하게 되면 결국에 코로나 쉽게 감염이 되고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오미크론 변화와 같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공포가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외부 방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내부적인 유전자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RNA 바이러스는 이제 유전자 변이가 훨씬 더 잘 생기고 숙주 안으로 이제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전파력을 높이고 독성을 낮추고 해서 오랜 기간 생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금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면역 체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거나 감염에 걸리게 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항체가 만들어지면 보통 수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항체의 그런 그 돌아다니는 항체의 그 수도 적어지고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게 되면 그 항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코로나 정말 징합니다. 네. 징해.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막 마스크 쓰고 어려서부터 그쵸. 그러고 다녔는데 네. 특히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집은 더 걱정스러운 것이 아이들이 단체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지금 뭐 휴가철이라 휴가지로 떠나는 집들도 또 거기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걱정이고 이래저래 주의할 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여서요. 전파력도 더 강하고 재감염률도 높다 그럽니다. 네, 아까도 나왔지만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스스로의 힘은 면역력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저하된 면역력을 높여온 면역력을 더더욱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바이러스 면역력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면역력 관리로 바이러스를 극복했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아마 3월 말쯤인가? 지난 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던 부부. 2일이다. 다들 주위 사람들 보면 감기에 걸렸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는 그렇게 그냥 열 좀 나고 기침 조금 하고 이렇게만 났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목과 가슴 부위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됐다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이렇게 움직여도 아프고 통증도 몇 달 가고 기침도 몇 달씩 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게 오래 갔었어요. 이러다가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다는데요. 일단 저는 뭐 큰 증상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어느 정도 아프다 이걸 제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19를 겪고 나서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바이러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면역력을 많이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현종 씨가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운동인데요.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40분에서 1시간 정도 여기 저희 아파트 트랙을 걸어요. 햇볕 보면서 걷고 그러면은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매일매일 지치지도 않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힘도 안 들고 더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기를 찾았다는 현종 씨. 봐봐. 잘하지? 해봐. 좀 땡땡이도 돌리고. 그렇지. 같이 나와서 운동을 해보면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초반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꾸준히 조금씩 하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즐겁고 같이 운동하는 게 즐겁고 그래요. 계단으로 가자. 계단으로 올라가는 운동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계단을 이용해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자기야, 나와서 이거 먹어. 아, 고마워. 나 잊어먹을 뻔했는데. 이거요? 네. 홍삼이야.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내일 내가 챙겨주고 있어. 그래, 앞으로도 계속 챙겨줘. 바이러스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은 홍삼이었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햇빛 보면서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홍삼을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몸이 좋아지는 거를 저 스스로도 느껴요. 6년근 인삼을 찌고 말려 만든 홍삼은 식약처에서 면역력 증진 등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데요. 특히 항바이러스에 효과적이랍니다. 홍삼은 선천성 면역체계에서 대식세포 기능을 조절하여 다양한 면역 활성 물질이 분비되도록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항체 생성을 증가시켜 세포맥의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외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실험한 결과 인삼을 먹지 않은 쥐보다 인삼을 오래 섭취한 쥐가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인삼 섭취 기간이 길수록 바이러스 농도는 낮아지고 항바이러스 기능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홍삼과 예방 백신을 병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국내의 연구 결과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백신의 항바이러스 기전은 면역세포인 B세포를 자극하여 체내에 많은 항체를 생성시킴으로써 면역력을 만들어냈는데 백신 접종과 함께 홍삼을 섭취할 경우 면역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항바이러스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 입증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홍삼이 면역세포가 감소하는 속도를 늦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독성 바이러스로 변환되는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꾸준히 면역력을 키워 일상은 안정을 찾았지만 지금도 계속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현종 씨. 이제는 면역력 관리 고수라는데요. 설거지하면서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설거지하면서도 면역력 키워주는 운동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집안일과 운동을 동시에 다리 근력을 키워주면서 힙업 운동까지 일석이조 운동법이라는데요.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쭉쭉 스트레칭도 해주고요. 이렇게 틈틈이 생활운동 늘리는 게 비법입니다. 아들 왔어. 우리 아들이에요. 손 씻어. 다들 특별하시겠지만 저희 아이는 생후 2개월 때부터 신종플루 걸렸거든요. 생후 2개월에 한 번, 또 4살 때 한 번, 7살 때 한 번 이렇게 걸리면서요. 후유증으로 폐렴까지 왔어요. 신생아 시절 신종플루를 겪은 이후 바이러스에 의한 잔병 치레가 잦은 아이를 돌보며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현종 씨. 제가 그때 당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바이러스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아들, 이거 먹자. 자, 오늘도 먹고 화이팅 했네. 맛있지? 이거요? 홍삼이에요. 이 홍삼은 7살 때부터 먹였거든요. 근데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살짝 써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덕분에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답니다. 요즘 코로나19 말고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 몸을 지키는 거는 면역력 키우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혈액순환에 좋은 족욕을 해주려고 지금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아우 좋아. 벌써부터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 자기는 어떻게 해?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알아서 만져. 잠깐만, 뜨거운데.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챙기는 바이러스 면역력. 설거지하는 거였나? 우리 가족처럼 홍삼 드시고 바이러스 면역력 키우시고 바이러스와 거리두기 하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세요. 건강하게 보내자 우리도. 건강하세요. 다 같이 바이러스 이기는 힘을 키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네, 이번엔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준 여행 작가 그리고 방송인 로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갈 거예요?
네, 이번 주도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사람이 조금 많은 곳은 부담된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여행지 지리산에 맞닿아 있는 푸르른 자연의 고장, 알수록 매력 있는 경상남도 산청군입니다. 산청군 같은 경우는 다른 유명한 피서지보다 사람이 조금 덜 붐비는 편이고요. 여름에 한가롭게 여러분들 시원하게 맑은 계곡에서 피서 즐기시기 좋은 곳이어가지고요. 저와 함께 오늘 산청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태원준 작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산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베스트 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 어딘가요? 네, 첫 번째 여행지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또 유추해 보시죠. 여기가 어딘가? 뭔가 한약재 다니는 모습인가요? 정리가 잘 돼 있네. 네. 그죠? 뭔가 네, 한방과 관련된 곳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일단 정답이시고요. 네. 산청에서 가봐야 될 곳 첫 번째,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인 산청의 제9경 동의보감촌입니다. 동의보감촌. 뭔가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그 기분인데 어떤 곳이에요? 이 산청이 지리산 약초의 고장이다 보니까 이제 산청에서 꼭 가봐야 될 곳인데요. 이곳에 가보시면은 이제 동의보감의 저자이시죠. 허준 선생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방 테마공원, 또 한방 기체험장, 자연휴양림, 그리고 약초 판매장 등 한방으로 힐링하실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여행지로 꼽아봤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직 젊지만 그래도 건강에 관심은 꽤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뭐 기체험? 네.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 이곳에 가시면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동의전 한방 기체험장인데요. 네. 이곳에 가시면은 기수련과 명상을 통해서 다양한 심신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동의전 같은 경우는요, 이 주변에 있는 왕산과 필봉산이 경호강을 맞이하면서 마치 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듯 둘러싸이는 터에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좋은 곳으로 꼽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체도 체험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기받는 바위인 석경과 기감성에서 기를 또 받아가실 수도 있고요. 한방 온열 체험을 통해서 안락의자에서 해독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약초 만들기라든지 공진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신다면 좀 많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겠죠. 기바들 한번 가야겠네요. 아니 그리고 동의보감촌 내부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저기서 뭐 정말 그 피톤치드 쫙 받으면서 산책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의보감촌에 최근에 출렁다린 무릉교가 생겼기 때문에 이곳으로 향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즐기실 수 있는데요. 무릉계곡 위를 걸으면서 왕산과 필봉산 등 예, 주변의 동의보감촌을 정말 수려한 경관들을 다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내부에 가시면은 청정숲길을 이어주는 허준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신다면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산책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서 기체험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자연 속에서 힐링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면은 정말 좋은 또 루트가 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려봅니다. 네, 가족들과 가기 참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 최고의 여행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산청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 여행지는 굉장히 시원한 곳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물 좋다. 너무 좋죠. 물 진짜 맑은데요? 산청에 있는 산인가요? 어디예요, 저기? 네, 여름엔 계곡 빼놓을 수 없죠. 산청에서 가봐야 될 곳 두 번째 여행지는 지리산이 품은 아름다운 계곡 대원사 계곡입니다. 혹시 여름은 무조건 계곡이죠. 그렇죠. 저도 한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물이 엄청 맑아 보여요. 어떤 곳이에요? 심지어 이 대원사의 계곡 같은 경우는요, 지리산 천왕봉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리산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가보시면은 깊고 울창한 숲길을 따라서 수림과 반석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제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밤낮으로 물살에 스친 바위들이 눈이 부실 정도라고 해가지고 워낙 많은 분들께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지리산 계곡답게 폭이 굉장히 넓고 웅장하고요. 2018년도에는 계곡을 따라서 생태 탐방로가 조성이 되어서 트레킹 명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저곳을 마음껏 누비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목재로 되어 있고 자연 흙길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이 걸으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최고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주 정말 더웠잖아요. 네, 더울 때 정말 시원한 계곡에 발 딱 담그고 너무 좋죠. 그늘에 누워 있으면 정말 그만한 게 없는데 정말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또 산청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는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의 멋을 가진 곳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한옥이네요. 고택이네. 마음이 좋다. 뭔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여기는? 네, 산청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가 마을인 산청 제6경 남사예담촌입니다. 이곳은 안동에 하회 마을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산청에는 남사예담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곳이 많은 주목을 끌게 된 이유가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수려한 아름다운 멋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요. 산청에 가신다면은 반드시 둘러보셔야겠죠. 한옥마을에 가면 걷기만 해도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요. 뭔가 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은 얼마나 멋지길래 이렇게 좀 제일 아름다운 그 마을로 선정된 거예요? 이 마을 같은 경우는요, 예전부터 수많은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정말 가문을 빛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학문을 숭상하는 마을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현재도 약 45채 정도의 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촬영지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담장길을 따라서 이제 쭉 걷다 보면은 정말 어디에선가 갓을 쓴 그런 선비들이 봇봇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독특한 이유가요. 보통 옛촌 같은 경우는 한 성씨, 그러니까 집성촌을 이룬 곳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다른 마을과는 달리 여러 성씨가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온 마을이라서 이런 독특한 점들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옥 내부도 직접 들러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택에서 하루를 머물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즈넉하게 한옥 안에서 정말 피서 즐기듯이 시원한 또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남사예담촌 가신다면은 고가 체험까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한옥에 가서 하루 체험을 해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바쁘질 않아.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들도 밥 먹을 때 여기서는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쵸. 저기서는 천천히 먹게 되고 일상이 좀 슬로우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또 식사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 주변으로 굉장히 좀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산채 비빔밥이 유명한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가신다면 건강까지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맛집도 꼭 검색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원준 작가와 산청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반짝이는 건 오히려 나와 이 하루의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Whatever 흐린 날이면 거짓말처럼 무섭게 깜깜했지 새쯤 따기 태양은 뜨겁기는커녕 피코 블루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맛간장을 만들 건데 맛있는 간장뿐 아니고 만능 간장이라고요? 네, 만능 간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만능 쌈장 알려드렸잖아요. 맛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네. 다들 맛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정말 냉털 쌈장일 뿐인데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요새 불 앞에 있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빠르게 그다음에 시간도 단축되면서도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만능 맛간장 준비했고요. 이 맛간장을 이용을 해서 정말 맛있는 메뉴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엄선했습니다. 가지 조림과
보리새우 땅콩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그 만능 쌈장 제 집에 가서 만들어서 그 5큰술의 마법을 봤거든요. 그랬어요. 정말 찌개가 너무 맛있게 되는 거 보고 맛간장도 기대가 되는데요. 로빈 씨도 그럴 것 같아요. 요리 초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초보자니까 이렇게 좀 그 만능 간장 소스, 그러니까 마법 소스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간절했거든요. 네. 오늘 진짜 제대로 배워야겠네요. 네.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만능 맛간장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지금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만능이니까 냉장고 속에 있는 거 또는 집에 창고 안에 있던 거 이런 네. 것들 다 이렇게 다 보관을 하셨다가 이렇게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사과, 양파, 요거 표고버섯, 그다음에 생강, 마늘, 홍고추 또는 마른 고추, 대파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푸짐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양파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양파는 이렇게 껍질이 있는 채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양파는 원래 껍질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껍질까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양파 껍질에 있는 퀘리세틴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차로 끓여도 오래 유지가 되고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능 간장에도 이렇게 양파 껍질까지 같이 하면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 사과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과를 또 물에 담궈 두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사과를 제가 미리 좀 잘라 놓느라고 이렇게 물이 좀 담궈놨어요. 요 사과는 껍질까지 같이 쓰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간장에 웬 사과, 그쵸?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이상한 게 뭔가 간장이랑 네. 과일이랑 사과랑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간장을 달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간장을 이제 은근하게 끓이잖아요. 끓였을 때 가장 과일에서 단맛이 많이 우러나서 간장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바로 이 사과예요. 그래서 그 사과는 사실 간장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당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성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끄집어내기 때문에 꼭 껍질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파가 있어요. 대파도 이렇게 잘록잘록하게 써는데 우리가 대파 잎부분은 약간 점액질이 있어서 쓴맛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흰 부분하고 이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는 저는 맛간장에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 뭔지 아시죠? 버섯. 요거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도 그냥 표고버섯 아니고요. 이렇게 말려놓은 표고버섯 하시면 훨씬 더 향이 좋으니까 요것도 말려놓은 표고버섯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뭐 마늘, 생강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요 고추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왜 고추 넣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장에 뭔가 조금 그 좀 매운 맛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칼칼한 맛이 좀 이렇게 내려고 그런 거 칼칼한 맛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닥 매운맛이 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이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청양고추나 또는 이렇게 마른 홍고추를 넣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방부의 효과가 있어요. 그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방부 효과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맛간장을 만들었을 때 좀 냉장고 안에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게끔 하니까 이렇게 고추를 꼭 넣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냄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불을 좀 켜볼게요. 그리고 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물은 어느 정도 넣냐 하면 지금 저는 물을 한 4컵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4컵 정도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안 집어넣고 그냥 간장만 끓이다 보면 간장이 너무 짠맛이 많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물을 넣고 간장을 좀 희석시켜 주는 게 좋아요. 자, 요게 지금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2컵을 넣을게요. 그 간장 하나 더 주시겠어요? 네. 아, 그거는 매실청이에요. 색깔, 네. 이 간장을 이렇게 2컵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요거 아까 지금 로빈이 들었던 게 요게 바로 매실청이에요. 매실청도 2컵을 넣어주세요. 제가 일부러 요 맛간장에는 설탕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실청이나 과일로 만들어진 것을 넣어야
훨씬 더 맛의 깊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감칠맛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국간장이에요. 집에 있는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맛술 또는 청주인데 요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넣으시면 돼요. 청주가 있으시면 청주 넣으시고요. 맛술이 있으시면 맛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준비해놨던 요 향신채들 다 넣어주세요. 양파.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죠? 네, 중요하지 않아요. 대파 무조건 다 넣으면 되거든요. 네. 옆으로 좀 치워주세요. 그다음에 홍고추 그리고 표고버섯, 생강과 마늘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요 사과를 넣는데 요 사과는 요 씨방을 다 빼고 씨는 넣지 않으셔야 돼요. 씨에 약간 독성이 있으니까 씨는 안 넣고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아, 맛이 기대돼요, 진짜. 네. 사과까지 들어가서. 진짜 뭔가 맛이 엄청 풍부할 것 같아요. 달달한 맛간장. 그렇죠. 요거요. 한 병만 만들어 놓잖아요. 정말 다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뚜루 맛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는데 자, 그러면 로빈 끓일 때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끓이느냐. 요게 불의 세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그렇죠. 불의 세기가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약간 너무 세게 끓이면은 뭔가 네. 달 것 같아요. 쪼라. 그렇죠. 쪼라는 아니고요. 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수분감이 많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장의 습성이요. 열을 많이 받잖아요. 우르르 금방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처음에 한 5분간은 이렇게 끓이는 걸 보고 있다가 약간 끓어오르잖아요. 올라올 때, 네. 그러면 10분 정도는 중약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은근하게 달여서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이렇게 녹아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다가 오늘 생방이라 조금 미리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게 지금 차게 식었잖아요. 네. 요 숟가락 하나만 주실래요?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끓여놓은 거거든요. 이야. 잡숴 보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부러워요, 루빈. 미안해요. 간장을 이렇게 아침부터 먹게 해서. 근데 맛있지 오. 않아요? 맛있을 것 같은데? 달달한 엄청 간장. 네, 약간 좀 단맛이도 있고요. 네. 근데 뭔가 많이 넣어서 그런지 되게 네. 풍부해요. 그쵸, 뭔가 맛있는 이것저것 이가 있죠. 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입에. 왜냐하면 우리가 표고버섯 때문에 향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향신채 때문에 맛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제가 사과를 넣었잖아요. 네. 이 사과가 굉장히 단맛을 많이 꺼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보에 이렇게 걸러주세요.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간장만 맑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게 완전히 다 식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병입을 하시냐면 내가 집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에다가 병에다 담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요거 냉장고에서 20일 정도까지 가능한데 중간에 한번 끓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잖아요.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네. 요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가져갈래요? 주시는 거죠? 아이, 그럼요. 일단 제가 쓰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정말 맛있는 메뉴를 조금 만들고 싶은데 어떤 메뉴 원하세요?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요? 그럼 제가 가지를 먼저 좀 볶아볼까요? 네, 가지 볶음 먼저 해볼게요. 자, 이 가지를 가지가요. 정말 가지 메뉴가 많이 나오는 게 이 가지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얄푼얄푼하게 썰어주세요. 또 이렇게 몸에도 좋다면서요, 가지. 아이, 그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알맞게 썰어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저 가지를 안 먹었었거든요. 어머, 예전에 그래요? 가지 요리가 많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그 식감이 좀 싫어서 안 먹었었는데 요즘은 진짜 가지 요리 찾아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인 씨가 그게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가 봐요. 요 가지의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모든 맛의 그 의미를 알고 계신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메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빠르게 달릴게요. 네. 가지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요 가지에다가 특급 비법을 하나 제가 넣을 거예요. 요건 아까 제가 좀 썰어놓은 게 있어서 같이 좀 넣을게요. 비법? 특급 비법이 뭐냐? 이거 바로 노트 해야 되는데. 요겁니다. 물. 물? 예? 물. 뭐, 특별한 물이에요? 네. 이거 특별한 물 아니에요. 물 요렇게 부어주세요. 그게 특급 비법이? 네, 특급 비법이에요. 이렇게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생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가요. 기름 두르고 가지 볶잖아요. 기름 없어졌다고 다시 또 기름 넣고 계속 기름 넣죠. 네. 왜냐하면 이 가지가 수분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거든요. 네. 근데 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 생수 4분의 1컵 정도만 딱 넣고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그럼 먼저 벌써 흡수를 네, 시키는 흡수가 거죠? 되어 있죠. 네. 흡수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기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 주세요. 볶는데 기름을 최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지 이렇게 볶음은요, 가지 조림은요, 기름 맛이 너무 진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먼저. 가지는 뭐 그러면 금방 되죠, 뭐. 금방 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뭐 만들었죠? 맛간장. 맛간장 만들었죠? 이 맛간장을 4분의 1컵만 넣으면 돼요. 하긴 간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네. 그냥 간장이 네.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버섯까지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4분의 1컵만 넣고 이렇게 졸여주세요. 볶아주세요. 약간 나른하게 볶아주세요. 나른하게 볶아주는데 여기에 뭐 다진 마늘 안 넣으셔도 되고요. 다진 파도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기름도 그냥 따로 요것만 안 볶으시면 넣으니까 돼요. 기름도 안 넣어도 돼요. 뭔가 건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볶음 먹을 때 많은 분들이 나는 가지를 좋아하긴 하는데 물컹거려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절대로 물컹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지가 뭐랄까 그 가지의 본연의 그 단맛이 많이 우러나는 맛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빠르게 이렇게 볶아주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수분이 지금 없어져요, 겉이. 네. 보이세요? 수분 네. 없어진 거 보이시죠? 요게 계속 스며들으면서 수분이 완전히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가지볶음이 이렇게 쉬운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인 씨 당장 하겠죠? 네. 우리 로빈도 이것만 집에 있으면. 가서 당장 할 것 같아요. 요것만 있으면. 이거만 있으면 솔직히 물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지만 사서 가지 썰 줄만 알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자, 우리 예인 씨가 요리를 못한다고 자꾸 하시지만 네. 이렇게 만능 간장 하나만 있으면 맛있는 가지볶음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겠죠? 네, 이제 자,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색도 달라졌네요. 그렇죠? 완전 다 어. 됐죠? 네. 그럼 여기에다 할 게 있어요. 바로 참기름 이제 넣으세요. 이제. 네. 그리고 요 깻가루 조금 넣으시고요. 고소하도록. 네, 맛있죠. 그리고 깨소금 조금 넣으세요. 아우, 저거 뭐 다 됐어요. 정말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하죠? 네. 저도 너무 간단해서 죄송하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보리새우 가지고 땅콩볶음 한번 해볼게요. 다 됐어요. 너무 맛있겠죠? 네. 가지 저거 호박으로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 소면 같은 호박도 데다가. 돼요. 오, 호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보리새우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 냉동실에 찾아보면은요. 보리새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요 보리새우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국 끓여도 맛있고 다 맛있잖아요. 근데 이 보리새우 가지고 저희가 뭘 할 거냐면 땅콩하고 같이 볶을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꺼낸 보리새우는 꼭 요렇게 한번 마른 팬에 볶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분감도 없고 비린맛도 없어지겠죠. 네. 보리새우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땅콩이 있는데 땅콩을 제가 팬에서 한번 볶을 거예요. 오, 볶아요? 네. 왜 볶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가 땅콩이 좀 고소하잖아요. 고소하죠. 뭔가 고소한 고소하게. 맛을 내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오, 맞아요? 하산시켜야 되겠어요. 이 땅콩을 한번 마른 팬에서 이렇게 볶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뭐랄까 단맛, 땅콩의 단맛이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고소한 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1분 정도만 볶아서 준비를 하시고 요 볶은 땅콩은 이렇게 굵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굵게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썰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랬으면 일단 깊이가 있는 후라이팬을 두르고요. 여기에 또 비법이 하나 나갑니다. 두르고 바로 노트. 비법은 바로 요거예요. 식용유. 식용유. 네, 식용유를 이렇게 한 2분의 1 작은 2분의 1 큰술 정도만 둘러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준비한 맛간장 있었죠. 네. 맛간장 4분의 1컵을 부어주세요. 바로 식용유. 네. 그냥 식용유에 왜 먼저 넣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이 맛간장이 식용유와 버무려지면서 나중에 보리새우 안에 흡착이 되면서 윤기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양념이 잘 흡착돼요. 요게 하나 팁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끓어오르죠. 이렇게 끓어오를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준비한 보리새우 넣으세요. 그리고 땅콩도 넣으세요. 끝. 네? 너무 쉽죠? 진짜 간단해. 오늘은 너무 쉬운 음식들 많아요. 또 만능 간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만능 간장이요 정말 만능인데 만능 맛간장이잖아요 이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불고기 하고 싶어요. 네. 양념 재우고 뭐 사과 갈고 양파 갈고 그럴 필요 없이 요 만능 맛간장에다가 불고기 넣어놓고 조물조물해서 바로 볶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감자볶음 또는 어묵볶음 할 때도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 끝 다 됐어요. 정말 저희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물엿만 넣고요. 네. 왜냐하면 약간 윤기를 줘야 되니까 물엿 넣고 그다음에 그 통깨 좀 주세요. 야, 너무 맛있겠어요. 요 앞에 놓여 있어가지고 손이 씻고 통깨 가서. 넣고 끝입니다. 요게 다 된 거예요. 야, 요 간장 자체도 맛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냥 간장이 짜지 않고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네, 진짜 그 안에 너무 요거만 다양한 짜서 풍미. 그냥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도 끝났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제 순식간에 맛간장 가지고 메뉴 2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한번 저희가 시식 맛을 한번 볼게요. 해보시겠어요? 가지. 이건 뭐 와, 아까 볼 때 상상했던 맛보다 더 맛있고요. 아니 간장 자체가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네요, 진짜. 새우 땅콩. 와, 이 맛도 궁금해. 너무 맛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밥도둑이네. 그쵸? 가지는 엄청 가지가 궁금하죠? 네, 엄청 궁금했어요. 와. 보리새우 땅콩 볶음은 그냥 밥이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완전 밥도둑이고 이 가지가 진짜 그렇게 물컹거리지가 않는다는 그쵸? 게 하나도 되게 물컹거리지 신기하네요. 않잖아요. 왜냐하면 물로 볶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엄청 부드러운데 씹힐 때 거의 그 맛간장 맛을 엄청 많이 나네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가 레시피 공개해 드립니다. 요리가 쉬워지는 만능 맛간장 특집. 오늘의 메뉴는 만능 맛간장과 가지조림, 보리새우 땅콩 볶음입니다. 먼저 양파, 마늘, 생강은 알맞게 손질하고요. 사과는 껍질째 씻어서 8등분하고 씨와 씨방만 도려냅니다. 마른 홍고추 또는 청양고추를 썰고요. 생수에 진간장, 국간장, 매실청, 맛술을 넣고 끓이고 마른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늘, 생강, 사과, 홍고추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세요. 약불로 줄여 20분간 더 끓인 뒤에 맛간장을 차게 식히고요. 채 면포로 올려 한 번 걸러주면 만능 맛간장 완성입니다. 다음은 만능 맛간장으로 가지조림을 만들어 볼까요? 가지는 꼭지를 떼고 세로로 갈라 어슷하게 썰고요. 가지에 생수를 붓고 버무려서 뜨겁게 달군 팬에 볶아주세요. 여기에 만능 맛간장을 넣고 졸이고 참기름, 통깨, 깻가루를 넣어 볶아주면 가지조림도 완성! 만능 맛간장을 활용한 보리새우 땅콩 볶음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보리새우와 땅콩을 마른 팬에 볶아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만능 맛간장을 넣고요. 다 끓으면 보리새우와 땅콩을 넣고 다시 볶아줍니다.
불을 끈 후에 물엿을 버무리고 통깨를 뿌리면 보리새우 땅콩볶음도 완성입니다. 모든 요리가 간단해지는 만능 맛간장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만능 맛간장을 이용해서 가지조림하고 보리새우 땅콩볶음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야, 이번 맛간장 완전 성공. 네. 다음 주는 뭡니까? 다음 주는 3탄. 네. 만능 고추장입니다. 만능 고추장. 예. 기대됩니다. 자, 오늘도 맛난 아침 점심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덥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저녁 무렵에 밤쯤에 이렇게 바람이 싹 한 줄을 불 때 네.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시원하고 기분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내일이 금요일 아닌가요? 내일 금요일이군요. 내일 뵙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